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학년도 고1 3월입니다. 고1 3월 21번에서 25번 지문 주제통합적 독서로 나온 지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같이 보면 괜찮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3 건 아니지만 고1 것도 이런 주제통합적 읽기가 최신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같이 보고자 분석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조금 해놨던 게 있어서 보시면 가지문은 플라톤 입장에서의 예술관이에요. 그리고 나지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 작품은 가와 나가 예술관에 대해서 철학적 관점과 예술관을 다룬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는 철학관의 차이, 공통점 이런 걸 비교하기가 좋은 지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단별로 좀 정리가 해놨어서 요걸 바탕으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문단 번호부터 매기시면 가지문은 4개의 문단, 나지문은 4개의 문단. 그래서 빠르게 간단히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가지문부터 보시면 가지문은 플라톤의 입장이야. 그래서 가는 플라톤의 입장에서 예술관을 지금 밝히면서 철학적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거 정리하시고 아리스토텔레스 정리한 다음에 비교해야겠죠. 플라톤은 초월세계인 이데아계와 감각세계인 현상계를 구분했다. 그래서 이데아계랑 현상계를 지금 반면을 중심으로 구분하고 있지. 이데아계는 현상계에 나타난 모든 사물의 근본이 되는 보편자, 즉 형상이 존재하는 곳으로 이성으로만 인식될 수 있는 관념의 세계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현상계는 이데아계 형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세계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물이 감각, 얘는 이성, 얘는 감각. 벌써 차이가 보이죠? 그러면서 현상계의 모든 사물의 형상을 본뜬 그림자에 불과하다 라고 했던 게 플라톤의 핵심이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플라톤은 예술을 지금 뭐라고 봤냐? 예술을 감각 가능한 현상의 모방이라고 지금 개념을 설정을 하면서 보편자에서 2단계 떨어져 있는 열등한 것이고 형상에 대한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허구에 불과한 게 예술이다. 그래서 이데아계의 형상을 모방하여 생겨난 게 현상인데 예술은 현상을 다시 모방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도 시험 내기 괜찮죠? 플라톤의 예술 이런 거 기억 또는 A 해놓고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특징, 예술에 대한 플라톤의 견해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3문단 플라톤은 시가 회화와 다르다고 보았다. 고대 그리스에서 음유시인은 허구의 허구인 서사시나 비극을 창작한 사람이래. 이를 작품 속 등장인물의 성격에 어울리는 말투, 몸짓과 같은 감각 가능한 현상으로 연기함으로써 다시 허구를 만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음유시인의 연기는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데 이는 감각 가능한 외적 특성을 모방해서 감각으로 파악될 수 없는 내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1문단의 내용, 2문단의 내용, 3문단의 내용을 정리를 해놨죠. 이걸 처음 보는 사람은 저와 같이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4문단으로 가볼게요. 플라톤은 음유시인이 용기나 절체 같은 덕성을 갖춘 인간이 아닌 저급한 인간의 면모를 모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다. 가령 예시죠. 화를 잘 내는 인물은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안색이 붉어지는 등 다양한
감각 가능한 현상들을 모방함으로써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용기나 절제력이 있는 인물에 수반되는 감각 가능한 현상은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론이죠. 플라톤은 음유시인의 연기를 보는 관객들이 이성이 아닌 감정이나 욕구와 같은 비이성적인 것들에 지배되어 타락하게 된다고 보는 게 플라톤의 견해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러면 나문단으로 가서 이번엔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과 철학적 관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밑에 나옵니다. 이데아계에 변하지 않는 어린아이의 형상과 성인의 형상을 바탕으로 각각 현상계의 어린아이와 성인이 생겨난다면 현상계에서 어린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데아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이 항상 사물의 생성과 변화의 바탕이 되는 진료에 내재한다고 보고 이를 가능태와 현실태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데, 가능태라는 건 형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적 힘이자 진료를 의미하고, 현실태라는 건 가능태 형상이 실현된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가령해서 지금 예시를 설명을 하죠. 이처럼 결론이죠. 생성 변화하는 모든 것을 목적을 향해 움직임으로 가능태 있는 것은 형상이 완전히 실현된 상태인 완전 실현태를 향해 나아가는데 이 과정이 운동이다. 즉 운동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가능태 자체에 내재한다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네.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의 목적이라는 건 개개의 내 사물에 내재해 있는 보편자, 즉 형상을 표현하는데 예술의 목적이 있대. 그래서 그는 시가 역사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뒤에 이유가 나오겠죠? 역사는 개별 사건의 기록이지만 시는 개별적 사건에 깃들어 있는 보편자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사문단도 시험 내기 좋습니다.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걸로 기본적으로 보셔야겠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예술을 통해 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았고, 특히 비극시는 파멸하는 주인공을 통해 인간의 근본적 한계를 다루기 때문에 시를 창작하면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는 삶의 쾌감을 느낄 수가 있고, 비극시 속의 이야기는 음유시인이 경험세계의 개별자들 속에서 보편자를 인식해내어 그것을 다시 허구의 개별자로 표현한 결과물이다. 그래서 관객은 음유시인의 연기를 통해 삶의 쾌감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와 다른 종류의 쾌감도 경험할 수가 있다. 그 경험이 우리가 말하는 카타르시스다. 이게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특징이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한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자신의 예술관을 설명하기 위한 형상과 진료, 그러면서 가능태와 현실태로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예술의 목적은 무엇이고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예술이 관객에게 미치는 영향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관점과 예술관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지문 자체는 어려움이 없어 보이네요. 문제로 한번 가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1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사상과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게 된 이유는 없었죠. 2번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사상가가 예술을 평가하는 데 바탕이 된 철학적 관점 맞죠? 철학적 관점이나 예술관. 답은 2번. 3번 가와 달리 나는 틀렸죠. 반대로 돼야 됩니다. 나와 달리 가는 이라고 해야겠죠. 4번 나와 달리 가는 특정 사상가의 예술관에 내재한 장점과 단점. 이거 조심하셔야지. 가에서는 아예 없어. 근데 나에서는
장점은 나타났는데 단점은 없습니다. 틀렸고 5번 가는 특정 사상가의 예술관이 보이는 한계 같은 거 없었죠? 나는 특정한 사상가의 예술관이 주는 의도 제시하지 않았네요. 답은 쉽게 판단이 되겠고 2번 플라톤의 사상을 이해한 내용. 그렇죠. 아까 플라톤에 대한 내용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내용, 형성과 진료, 가능태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잖아. 예술은 형상에 대한 참된 인식을 방해한다. 왜? 허구의 허구니까. 이번 형상은 감각이 아닌 이성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 왜? 형상이라는 건 이데아계가 아까 존재한다 했잖아. 이데아계는 이성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 관념의 세계라고 얘기를 했었죠. 3번 현상계의 사물을 모방한 예술은 형상보다 열등한 것이다. 그치. 예술은 형상을 모방한 현상을 다시 모방했잖아.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지. 4번 예술의 표현 대상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 안에 존재하는 형상이다. 틀렸죠? 감각 가능한 현상의 모방이랬지. 감각 가능한 현상의 모방. 틀렸고 5번 이데아계는 현상계에 나타난 모든 사물의 형상이 존재하는 곳이다. 그치. 아까 이데아계는 현상계에 나타난 모든 사물의 보편자 즉 형상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답은 4번. 그 다음 3번 나의 아리스토텔레스 관점에서 형상과 진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형상은 진료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왜요? 형상이 어디 안에 있댔어? 진료에 내재한다 했으니까 가능하겠지. 2번 진료는 형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적임이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 가능태라는 거 얘기를 했지. 이 가능태가 형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의 힘이자 뭘 얘기해? 진료를 얘기하는 거지. 3번 형상이 진료에 실현되는 원인은 가능태 자체에 내재한다. 그치. 운동의 원인은 어디에 있어? 가능태 자체. 그 다음 4번 형상과 진료 사이의 관계는 현실태와 가능태 사이의 관계와 같다. 틀렸죠? 같지 않죠. 5번 생성 변화하는 것은 형상이 진료에 완전히 실현된 상태인 완전 실현태를 향한다. 그치? 가능태에 있는 것들은 아까 뭐라 그랬어? 완전 현실태를 향해 나아간댔지. 그러니까 가능하겠죠. 답은 4번. 그 다음 4번 가와 나를 참고할 때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기억을 비판한다면 가장 적절한 것은 형상계의 모든 사물은 형상을 본뜬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걸 비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1번 현상계의 사물이 형상을 본뜬 것이라면 현상계의 사물이 생성 변화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렇게 보면 되지. 영원 불변한 형상을 본뜬 현상계의 사물이 생성하고 뭐하는 이유야? 그치. 변화하는 이유잖아. 그러면 얘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봐야지. 이게 아까 1문단에서 나왔었지? 현상계의 모든 사물이 형상을 본뜬 것이라면 영원불변의 이데아계에 존재하는 형상과 똑같이 현상계의 사물도 변하지 않아야 하는데 어린아이나 노인 같은 현상계의 사물은 생성하고 변환됐지. 따라서 현상계의 사물이 형상을 본뜬 것이라면 현상계의 사물이 생성 변화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답은 1번. 2번 형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현상계에 존재하는 사물들이 모두 제각기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죠. 3번 형상과 현상계의 사물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아. 4번 형상이 현상계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라면 형상을 포함하지 않는 사물을 감각으로 느끼는 것은 가능하죠.
5번 현상계의 모든 사물이 형상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면 그림자만 볼 수 있는 인간이 형상을 인식하는 것은 가능하다. 답은 쉽게 찾겠고, 그 다음 5번 마지막 문제네요. 가의 플라톤과 나의 아리스토텔레스가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대 그리스의 비극시 오이디푸스 왕의 주인공 오이디푸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에 의해 파멸당하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뭐야? 고통받는 인물이겠지? 비극시를 공연하는 음유시인은 목소리, 몸짓으로 작품 속 오이디푸스를 광경 앞에서 연기한다. 이게 음유시인의 역할이겠죠? 음유시인의 연기에 몰입한 관객은 덕성을 갖춘 주인공이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불행해지는 모습을 보고 연민과 공포를 느낀다. 이게 음유시인이 미치는 영향이죠. 아까 카타르시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 1번 플라톤. 오이디푸스는 덕성을 갖춘 현상 속 인물을 본떠 만든 허구의 허구이며, 그치, 아까 플라톤은 서사시나 비극을 허구의 허구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에 대한 음유시인의 연기는 이를 본뜬 허구이다. 그치, 허구의 허구니까 가능하겠고. 2번 플라톤. 음유시인은 오이디푸스의 덕성을, 아니죠, 덕성이 아니라 저급한 면모지, 연기하는데 주력하겠지만 관객은 이를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죠. 답은 2번이네요. 3번 플라톤. 음유시인의 목소리와 몸짓을 통해 오이디푸스의 성격이 드러난다면 감각 가능한 외적 특성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감각되지 않은 내적 특성이 표현된 것이다. 아까 플라톤은 음유시인의 연기가 감각 가능한 외적 특성을 모방해서 내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가능하겠고. 4번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유시인이 현상 속 인간의 개별적 모습들에서 보편자를 인식해내어 이를 다시 오이디푸스라는 허구의 개별자로 표현한 것이다. 그치, 이거 아까 사문단에서 나왔었지.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시를 음유시인이 경험세계의 경험자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보편자를 인식하고 그걸 다시 허구의 개별자로 표현한 결과물이라고 봤잖아. 가능하겠고. 5번 이것도 사문단에서 근거가 있었죠. 오이디푸스는 숙명에 의해서 파멸당하는 것을 본 관객들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는 쾌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카타르시스, 아까 얘기를 했었네요.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 철학적 관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여기 표시한 거 있죠? 요 정도는 최소한 알고 가셔야 됩니다. 플라톤의 관점,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 그 다음에 가능태와 이런 것들 보이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료,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정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특징, 이런 것들 보시고 문제로 한번 적용할 수 있다면 크게 어렵게 보지는 않아도 되는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